항문외과 진료를 오랫동안 보다 보니 환자분들이 병원 오시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방문하시기까지 얼마나 고민들 많이 하셨는지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수술하자고 하면 안 되는데 직접 말씀하시지 않아도 그 마음의 소리가 느껴지고 들리는 경지까지 도달한 것 같습니다. 원래 걱정이라는 게 뭔가 확실하고 명확하지 않을 때 생기는 건데 이 영상을 보시면은 치액을 어떤 식으로 치료하는구나 하고 알게 되실 테고 이런 걱정을 드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외과의사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우선 외과의사라고 하면 일반 분들에게는 수술, 피, 칼잡이 이런 이미지를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과의사에게 있어 치료라고 하는 건 수술이냐 아니면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느냐 크게 두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고 당연히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기반해서 의학적 판단을 하겠지만 외과의사도 가능하다면 최대한 칼을 안 대고 치료하는 비수술적인 방법을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외과의사라고 무조건 수술 쪽으로 방향을 잡는 건 아니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치액이 뭔가에 대해 말씀드렸고 오늘은 치액의 치료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다행히 대부분의 항문 질환들은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 관리가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 치액의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액의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치액을 포함한 항문 질환의 기본 치료는 온수자육입니다.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하고 효과가 좋은 치료 방법이고 이러한 온수자육은 항문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데 우려를 제거하고 붓기를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문 관략근의 긴장을 풀어주고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꾸준히 자육하면서 관리해주면 치액이 더 커지고 나빠지는 걸 최대한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항문외과 전문의로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자육하는 방법은 우선 물 온도는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한 정도가 적당하고 일반 수돗물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자육물에 소금이나 소독약을 타는 것은 항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냥 깨끗한 수돗물이 좋고요. 한 번에 20분, 30분 길게 하시는 것보다 한 번에 5분, 10분 정도 자주 하시는 게 더 좋고 물 받아서 자육하시기에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샤워기를 약하게 틀어서 대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떤 치료를 하든지 좋은 건 많이 하고 안 좋은 건 피해야 하는 게 상식입니다. 항문 질환에서 제일 좋은 치료 방법은 말씀드렸듯이 온수자육이고 과로나 음주, 변비, 설사 이런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실제로 변비나 설사는 본인이 조절하기 힘들지만 제일 안 좋은 과로의 경우 휴식을 취하면서 잠 많이 자고 술 안 먹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치액은 이런 온수자육과 관리를 통해 수술까지 안 해도 되지만 이미 치액이 많이 커져서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는 변 볼 때 피가 많이 나거나 배변 전후 통증이 심하면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액 수술의 기본 개념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게 커진 치액 덩어리들을 자르고 꼬매고 자르고 꼬매고 자르고 꼬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피나고 커진 덩어리들을 다 제거하고 꼬매주는 것이 치액 수술의 기본 개념입니다. 다양한 치액 수술 방법이 있는데 방금 보여드렸듯이 하나하나 자르고 꼬매는 정통적인 치액 절제술과 PPH라고 자동 원형 문학기를 이용한 치액 절제술이 대표적입니다. 전통적인 치액 절제술의 경우에는 꼼꼼하게 치액 덩어리를 하나하나 완전히 제거해서 재발은 거의 없지만 수술 후 통증이 심한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액이 너무 크고 심한 경우에는 자동 문학기로 한꺼번에 치액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PPH 자동 문학기를 이용한 치액 수술은 항문 내부에서 치액 절제와 봉합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데 수술 후에 통증이 적어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들 사용되고 있는데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내치액만 있는 경우에는 아주 좋은 수술 방법입니다. 이러한 수술 방법이라는 게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수술이 더 좋고 어떤 기구를 사용하는 게 더 좋고
이렇게 따지는 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각 개인마다 치액의 크기나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은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치액 수술을 하면서 최우선 목표는 재발 없는 수술입니다. 제대로 치액을 절제하고 봉합하면 재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 몇 년 이내에 재발한다면 수술이 과연 치료로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치액 수술은 실제로 많이 아픈 수술입니다. 환자분들이 재발로 인해 또다시 고통받지 않도록 각각의 환자에 맞는 적절한 수술 방법들을 항상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치액의 치료, 비수술적인 치료와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혈변의 또 다른 원인, 치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외과사 신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